김정숙 역사가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 묘소를 참배했대요. 베를린까지 가면 참배할 때가 많을 건데 정마들 이 60년대에 참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나라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독일 탄광에 가서 죽어간 광부들, 독일에서 시체 닦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간호사들 묘소를 좀 참배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 윤희상 묘소에 가서 통영에서 공수해온 동백나무를 묘지에 심고 이 자리에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 고향의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왔다라는 말을 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이벤트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의 버지니아 장진호 전투비 갔던 것과 비슷한 이벤트라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 대통령과 달리 다른 비행기로 아마 베를린에 간 걸로 보이는 타경민이 기획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윤희상은요, 한마디로 경계인으로 자처하면서 북한과 남 사이에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상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고 김일성 부자로부터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 민주화를 염원했다니 하는 소리들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자,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과 비참한 실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국 정권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검색이 가장 추악한 잔혹한 독재자들에게 빌붙어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비판했던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독일까지 동백나무를 공수해서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었는가? 김영삼 정권에서 윤희상에게 전향서만 쓰면 과거 당신이 친북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묻지 않고 귀국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는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안 갔으면 안 갔지 한국에 김일성 부자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평가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윤희상 음악제 어쩌고 할 때도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런 어떤 행동들이 북과 남을 떠난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가 정말로 북한의 입장에 기울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북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있는 사실들을 부인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윤희상과 그 부인 이수자가 종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숙자라는 통영 출신의 한 여성은 남편 오길남에 의해 본인은 반대했는데 월북하게 되었고, 월북의 주요 원인이 독일에서 윤희상의 간곡한 요청과 청구로 월북을 결심하고 또 다른 경계인 송두일과 마지막 만찬 후에 지시대로 북한 대사관 직원을 만나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하고요. 2012년 5월에 요덕 수용소에서 신숙자 씨는 간염으로 사망했고, 부인을 북한으로 데리고 갔던 남편 오길남은 치사하게 혼자서 탈출해서 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수령님 영생불멸하소서라고 이렇게 썼던 윤희상 부인의 친필 서신도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윤희상이 북한의 문화공작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수도 없이 나왔고, 아까 말한 오길남 건에서도 이렇게 확인되었고, 윤희상의 관여성이요. 오길남은 윤희상에 대해서 북한을 탈출한 뒤 가족 구명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베풀어준 김일성 주석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칠보산 연락소
비밀 소지자이므로 가족을 인질로 잡아둘 수밖에 없다며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오길남에게 권유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윤희상을 위해서 한국은 1,5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윤희상 엄합당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자, 윤희상 묘지를 찾은 한국 대통령 부인은 김정숙 씨가 최초인데요. 아니 뭐 이런 윤희상에 대해서 과거에 동백잎 사건이 조작되었다 어쩌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 동백잎 사건하고도 관계없이 한마디로 윤희상이 벌였던 친북 행동과 이렇게 한국의 국민들을 북한으로 월북시키는 데 관여한 부분, 그리고 그가 북한에서 보였던 활동 등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굳이 독일까지 가가지고 할 일이 그리 없어서 윤희상 묘소에 동백나무를 심느냐? 저는 이해가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오해가 아닌 실질적인 이념적인 칼라, 즉 북한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행동,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하는 오해를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희는 이 와중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의 능력을 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쉽게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ICBM이라 결론을 내렸다. 현 단계에서 완전히 ICBM을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화성 14형을 일종의 ICBM의 전조로 봐야 된다. 2500까지 갔다가 대기권에 진입했다는데 마찰열 속도 컨트롤 기술을 갖고 있는가? 셋째, 실제 탄을 장착 안 했다. 실제 탄을 장착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건가? 넷째, 미국은 ICBM 안전성을 보려면 17번 정도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빈도수도 많지 않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아직 된 게 아니고 시간이 있고 북한이 ICBM과 핵탄두가 모두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대화가 힘들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자,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대다수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평화적으로 풀어가자고 한다. 북한이 화성 14호를 발사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러면서 북한이 ICBM이 미국의 레드라인에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레드라인이 좋은 게 아니다. 레드라인 정해놓고 응징 안 하면 신뢰성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대통령이 이 와중에도 대화를 이야기해서 의문을 이렇게 받고 있고 문정희는 ICBM이 아니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대통령 부인은 윤희상 묘에 동백나무를 한국에서 가져가서 심고 성주에는 지금 검문을 3달째 하는 사드 무법지대가 되고 있고 이러니 이 정권의 색깔이 정말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이렇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 이 와중에요. 이 원정 시대까지 포함된 성주의 사드 검문소 사실은 주민들은 별로 안 되고 원정은 직업군들이 대부분 이 친북 종북 대목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사드 기지 2km 앞에서 경찰 차량도 검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로 100명 물자를 보급을 하다가 얼마 전에 유리통을 하나 떨어뜨렸죠. 자, 기름이 없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도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충돌 날라 하고 수수방관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떠들고 많은 사람이 떠드니까 경찰이 투입되고 어쩌는 척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환경영향평가 참가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세 차례 철거하는 척 쇼만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주민들도 불안감을 표출하면서 마냥 반대만 하는 게 맞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 80명 중에 불법 검문에 가담하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외부 세력이 지금 이것을 주도하고 있고 불법 검문소에 가담하는 외부 세력이 20명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신문 기자가 가니까요.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라 하더니만 살 안에 훑어보고 가도 좋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평통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드 반대 종북단체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전지 전국 행동이라는 단체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이 이들의 검문에 걸려서 병력하고 물자 수송을 실패하고 있고 이들이 경찰 차량도 검문하고 있다. 11인승 경찰 봉고차까지 검문하더랍니다. 경찰 40명이 마을에 있는데 민간인이 이런 군과 경찰을 검문하는 불법 행위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손을 놓고 있고 정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 정권 어쩌려고 이 짓을 합니까? 추악한 잔혹한 독재자들에게 빌붙어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비판했던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독일까지 동백나무를 공수해서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었는가? 김영삼 정권에서 윤희상에게 전향서만 쓰면 과거 당신이 친북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묻지 않고 귀국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는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안 갔으면 안 갔지 한국에 김일성 부자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 김정수 역사가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 묘소를 참배했대요. 베를린까지 가면 참배할 때가 많을 건데 정마들 이 60년대에 참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나라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독일 탄광에 가서 죽어간 광부들, 독일에서 시체 닦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간호사들 묘소를 좀 참배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 윤희상 묘소에 가서 통영에서 공수해온 동백나무를 묘지에 심고 이 자리에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 고향의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왔다라는 말을 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이벤트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의 버지니아 장진호 전투비 갔던 것과 비슷한 이벤트라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 대통령과 달리 다른 비행기로 아마 베를린에 간 걸로 보이는 타경민이 기획해서 재평가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윤희상 음악제 어쩌고 할 때도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런 어떤 행동들이 북과 남을 떠난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가 정말로 북한의 입장에 기울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북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있는 사실들을 부인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윤희상과 그 부인 이수자가 종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숙자라는 통영 출신의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윤희상은요, 한마디로 경계인으로 자처하면서 북한과 남 사이에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상 북한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고,
김일성 부자로부터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 민주화를 염원했다니 하는 소리들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자,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과 비참한 실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국 정권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검색이 가장